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양자랑 로봇, 미국 장에서 두 섹터 군이 전체적으로 좀 크게 밀렸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갈렸죠. 로봇은 오늘 유리기판 쪽과 함께 이제 좀 주도 테마를 차지를 했고, 양자는 그래도 그냥 죽지는 않아요. 뭐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면서 요 테마 두 개가 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장에서는 둘 다 하락이었죠. 미장에서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0%, 작은 폭이 아니에요. 많이 밀렸고, 서브 로보틱스도 이제 뭐 10%, 그리고 양자 쪽은 45%, 양자가 당연히 폭은 좀 더 큽니다. 아이온큐도 40%,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 양자 아이온큐는 레버리지 3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레버리지 3배이다 보니까 아이온큐가 40% 밀리면서 곱하기 3 하면은 이제 100%가 넘어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상장돼 있는 요 레버리지 3배 아이온큐 롱 ETP 요게 이제 거래 정지되고 상패로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둘 다 어찌됐든 이게 뭐 폭의 차이는 있어요. 양자 뭐 45%, 40%, 로봇도 작지는 않죠. 거기다 로봇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밀린 것도 있습니다. 6자리가 지금 3, 반토막이 났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갈렸어요. 왜 갈렸는지 오늘 로봇과 양자를 가른 핵심, 이 두 개 섹터 둘 다 미장에서 크게 하락한 두 섹터를 가른 핵심이 뭘까요? 이런 것들은 꼭 뒤에도 계속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력주 매매를 하다 보니까 세력주 매매에서 결국 귀결되는 거는 재료에 대한 해석이에요. 재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주식시장에서 엮어주는 경우도 있고 안 엮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자랑 로봇은 분명히 둘 다 미장에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요쪽은 조금은 밀리면은 올해 내내 좀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연초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연초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양자는 이게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뭐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매를 잘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공략을 막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빵빵 시원시원하게 잘 수익 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분이 잘 하신 건데, 지금 이제 이 구간, 높은 구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됐던 그런 섹터죠. 자, 로봇이랑 양자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로봇 섹터랑 양자 섹터, 뭐 사실상 둘 다 그냥 세력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재료 관점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재료의 차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거를 꼭 고민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세력주에서는. 자, 양자 쪽은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 이 트리거를 땡긴 거는 젠스랑입니다. 젠스랑이 바로 양자에 대해서 실 좀 상용화 시간이 뭐 15년, 30년은 걸릴 확률이 걸린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악재를 탁 하고 던졌죠. 거기다 이 젠스랑은 세계에서 발언을 하면은 영향력이 상당히 큰 인물 중에 하나예요. 뭐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젠스랑이 뭐 땡땡 코인을 샀다 그래. 그러면 그 코인 바로 한 몇십 프로씩 오르겠죠. 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그렇게 해서 좀 시원시원하게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에서 좀 발언하면은 그 강력한 임팩트를 심어주는 인물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주식시장에서 재료가 돼요. 재료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뭐 극단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있을 일은 아니지만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난 규제를 할 거다, 나는 자율주행 못 믿는다, 뭐 자율주행 때문에 내 주변 지인이 뭐 사고를 당해서 자율주행 자신이 대통령 되면은 무조건 규제할 거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전기차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트럼프라는 다음 미국 세계 1위인 대통령이
당선인 취임 일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취임하면 자신이 그럴 거라고 하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트럼프 취임이 이후에 지나고 나서 좀 회복이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걸 통해서 미리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섹터에 대해서 나 지금 인수합병, 일론 머스크가 뭐 한국에서 로봇 기업 인수합병 할 만한 기업을 좀 찾아보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식의 언급을 한다면은 뭐 아니면은 조금 폭 넓혀서 아시아에서 로봇 기업 인수할 곳을 좀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 바로 부각이 되겠죠. 그만큼 이런 인물들에서 파급력이 있는 그 인물들의 발언은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CES에서 양자 상용화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언급을 해서 결과적으로 밀린 건 맞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양자랑 로봇은 그 전부터 조금은 다른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죠. 양자는 이전 영상 제가 관심 테마에서도 몇 번 제가 얘를 좀 공격적으로 좀 공략을 못했던 이유를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잘 가기는 했어요. 공략 잘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 기준에는 얘네를 지금 매매하려면은 재료가 딱 하나였거든요.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양자에 대해서 막 정책적으로 갖다가 뭐 뒤에 투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게 지금 메인으로 갖다 크게 부각이 된 게 아니었죠. 우리나라 본연의 양자에 대한 좀 큰 재료는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양자가 X게이트부터 해가지고 쭉쭉 시세를 줬을 때 이 구간에 가장 우리나라 양자애들 시세를 준 가장 근본적인 재료는 하나였죠. 미국 양자의 상승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양자 관련주들의 주가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양자가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11월 아니 11월 초가 아니라 11월 말, 12월 초부터 많이 올랐죠. 리게팅 컴퓨팅 진짜 많이 올랐죠. 얘는 뭐 코인처럼 올랐어요. 아이온큐도 그 전부터 움직이긴 했는데 11월 초부터 쑥쑥쑥 하고 올랐었습니다. 그 전에 뭐 이제 좀 상승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양자가 상승했던 게 딱 이게 이제 메인 재료였잖아요.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양자, 쟤네 왜 저렇게 잘 가 하면서 그때부터 올라왔는데, 얘네는 지금 특징주를 치면은 12월 11일 이때 구글 키워드 이런 건 임팩트가 있죠.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이라는 거는 임팩트는 있는데, 이게 이쪽 끝까지 계속 이어질 만한 그런 내용이랑은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때요? 12월 11일 날 재료 붙이고 11월 3일까지 재료가 없죠. 특징주가 비어 있어요. 왜? 이슈 될 만한 키워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요 첫날 요때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요. 구글 양자 컴퓨터 개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쪽은 괜찮은데 이해는 가는데, 이후에 움직일 때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의 2주 동안 움직였는데, 이 뒤에도 한국첨단 소재 당연하겠죠. 얘도 재료가 똑같이 비어있죠. 똑같이 비어있어요. 12월 17일 이거 갖다 붙인 거, 이거는 사실 그냥 갖다 붙인 내용이잖아요. 양자 컴퓨터 열풍의 유중흥행까지 뭐 새로운 그런 그 재료는 아니죠. 물론 이 뒤에 이제 CES 기대감이 있기는 했는데, 그 사이 구간 요때부터 여기까지 온전히 다 CES만으로 올라왔냐 라고 하기에는 사실 분명히 갸우뚱하죠. 세력이 이제 돈으로 해먹은 그런 기업이기는 합니다. 시총이 엄청 작았으니까. 지금 8,000원인데 시총이 800억이에요. 3,000원일 때는 훨씬 더 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재료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주가가 상승을 크게 해가지고, 아까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2달러짜리가 20달러까지 갔어요. 10배를 갔습니다. 2달 만에. 그만큼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단기간에. 주가가 단기간에 정말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자,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서도 거기서 더 치고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의 근간은 뭐예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주식이 막 이렇게 높이 올라요. 우리가 여기 밑에서 잘 잡은 종목이 막 10배, 20배 올라왔어. 그럼 우리는 이제 차익 실현을 생각하죠. 근데 그 차익 실현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거 막 10배 수익 중이라서 팔고 싶어. 근데 그거를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뒤에 뭔가 더 좋은 기대감 있는 재료가 있다거나 최소한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 지금 주가가 10배가 저점 대비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치고 나갈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재료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모멘텀. 첫 번째. 이게 있거나 혹은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주가에 상응하는 실적이 나온다던가 주가가 올라올 때, 아, 이제 이 기업은 실적이 이만큼 나올 건데 그 실적 비하면 생각을 했을 때 시총이 한 이쯤 와야 돼. 해가지고 올라오는 실적 베이스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케이스 아니면은 지금 올라오고 더 올라갈 거라는 재료, 모멘텀, 기대감.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즉, 뒤에 기대감 있는 재료가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올라온 주가에 걸맞는 상응하는 매출이 나오던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매도세가 작용을 안 하려면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양자에 대해서 제가 관심 테마에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던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CES는 이제 좀 재료 소멸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일단 1차적으로 드렸었고 두 번째는 양자는 지금 양자 사업에서 매출이 나오는 곳이 메인으로 있지 않아요. 양자 관련 기술을 통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지금 그런 테마 업종이 아닙니다. 양자는 지금 매출이 직접적으로 엮이는 기업이 없죠. 양자를 통해 가지고 양자 기술을 통해서 매출이 본 매출로 나오는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즉 지금 양자들의 상승은 기대감으로 올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CES라는 재료까지 소멸됐어. 그래도 여기서 뭐 조금씩 버틸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개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왔으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주가가 버텨주려면은 이런 튼튼하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버텨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리가 튼튼하게. 근데 이 다리가 지금 양자는 없는 거죠. 재료도 없고 매출도 안 나와. 그냥 이제 어떻게든 올려놨는데 이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불안해요. 딱 일단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든든하게 버텨주는 다리가. 근데 거기다가 젠스랑이 악재의 발언을 하나 딱 해버리니까 어때요? 다리가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지금 공중에 어떻게든 순간적으로 좀 땡겨 올라와 있는데 붕 비어 있어요. 이 구간이. 근데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악재가 탁 하고 등장하니까 여기에 든든한 뭐 실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밀리더라도 야 다음 주에 뭐 트럼프 취임하면은 양자에다가 뭐 메인 정책으로 갖다가 투자한다고 하던데 그런 이슈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50% 하락을 안 할 확률이 일단 첫 번째로 높겠고 하락을 하더라도 바로 리턴 시킬 확률이 높겠죠.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받쳐줄 만한 이슈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방 압력 딱 악재에 붙으니까 버텨줄 게 없어. 완충해줄 게 없어. 스트라이트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주가를. 이게 너무 비어있죠. 자, 근데 로봇은 그럼 뭐가 다르냐? 로봇은 뭐가 다르냐? 양자는 그렇다 쳐. 야, 로봇도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주가가 대비해서 뻥튀기 아니냐? 맞아요. 뻥튀기예요. 하지만 로봇은 중요한 게 다르죠. 섹터가. 로봇은 기업별로 매출이 나오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에서 재료가 공급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래요. 로봇은 연초 영상에서도 제가 삼성 영상 정리하면서도 나올 수 있는 재료들 계속 있으니까 로봇은 올해 좀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멤버십에서는 로봇 일단 2025년에는 한 번 정도는 좀 메인 테마 할 거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바로 연초되니까 좀 바로 시세를 주기는 했어요.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덕분이긴 한데 그런 것처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섹터와
결합되는 섹터입니다. AI가 진짜 23년, 24년 핫했죠. 지금도 뭐 핫해요. 엔비디아 뭐 주가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AI를 키우고 AI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찍어내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오픈 AI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우리나라 뭐 이스트소프트도 있고 AI 사업을 통해서 뭐 챗 GPT든 아니면은 그 AI를 통해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든 뭐 비서 에이전트든 해서 그런 이제 매출을 창출하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AI가 결국 로봇이랑 시너지를 발휘할 저출산에 대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도 있고 사람이 뭐가 됐든 몸 움직이는 게 제일 귀찮잖아요. 인간의 발전은 결국 사람의 그 귀찮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과학이. 그러다 보니 노동에 대해서도 뭐 사실상 이미 이전부터 있었죠. 간단한 뭐 치킨 튀기는 로봇이라던가 커피 뭐 요즘 지나가다 보면 그 무인 카페 뭔가 했더니 그 로봇이 그냥 타주더라고요. 로봇팔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처럼 로봇들도 지금 실제로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대기업들은 흐름이 어떻죠? 대기업들은 자동화라는 키워드는 그냥 딱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즉 인간이 없어도 인간을 배제시키고서도 무인화라는 키워드랑 좀 일맥상통하죠. 자동화, 무인화. 사람이 없는데도 일을 해. 그리고 그거를 뭐가 하냐? 로봇이 하죠. 삼성도 그렇고 대기업들은 지금 자동화 그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것도 좀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항상 힘들어하는 게 인건비잖아요. 사람 쓰는 거. 인건비를 로봇을 대체하면은 줄일 수 있겠죠. 아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변수라던가 좀 섬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로봇이 못해요. 하지만 간단한 부분들, 로봇 보다 보면 그것도 있더라고요. 수건 이쁘게 곱게 개해주는 뭐 그런 로봇도 있고 호텔에서 사용하는 그런 로봇들이 하나씩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식당 가면은 그 자동으로 갖다주는 로봇들은 좀 흔하게 볼 수 있죠. 테이블 뭐 하면은 거기다가 가가지고 음식 쓱 해주는, 그러니까 갖다 주면은 이제 손님들이 거기서 이제 그냥 꺼내서 먹는 그런 로봇들이 이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지만 그 몇 년 사이에 이미 발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인건비를 절약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인건비 플러스 사람을 쓰면은 문제가 생길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왜? 사람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들 똑같이 일하고 다들 똑같이 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 각 객체별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 쉬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제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같은 10,000원을 주더라도 누구는 일을 1.5를 하고 1.5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같은 10,000원을 주더라도 0.7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배수가 차이 나죠.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 쓰다가 이제 뭐 재난이라던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 같은 것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로봇은 어때요? 고장나? 그러면 수리하면 돼요. 고장나? 수리 못해? 새로 사면 돼요. 이런 인권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로봇은 한번 구매를 하면은 고장나기 전까지 뭐 중간중간 소모품은 교체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사면은 계속 이제 그 키오스크라고 하죠. 그거는 뭐 이제 로봇이랑 좀 결은 다른데 그런 것처럼 한번 로봇 딱 해서 박아두면은 걔가 처음에는 비쌀지언정 2달, 3달 이상 사용하면은 사람 한 명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금액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로봇들한테 속하는 부분이 있겠죠. 대기업들이 지금 계속 자동화 무인화, 거기다가 자동화 키워드의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교대를 하잖아요. 뭐 3교대, 4교대 이런 직장들 있잖아요. 근데 로봇은 어떻게 했어요? 걔네는 열만 잡아주고 전기, 밥만 공급해주면은 24시간 돌려도 뭐 기계에 내구도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은 조건만 맞으면은. 사람들은 일하다가 조금 쉬고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로봇은 그런 게 없잖아요. 계속 일을 할 수 있죠. 이런저런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계속 실제로 이제 매출이 찍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그런 관점에서 얘네는 지금 당장 뭐라도 좀 붙일 수 있는 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로봇은 오늘 또 이것도 있었죠. 요거 AI 로봇도 상반기에 출시한다 그러고, 자, 요런 것들. 이런 재료들이 좀 분명히 결이 다르죠. 양자랑은. 젠스랑 2년 전 챗 GPT처럼 로봇 대중화의 순간이 왔다. 2년 전에 챗 GPT 어땠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2년 지금 지나고서 이제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이제 좀 창출을 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죠. 로봇도 이전부터 로봇 자동화 키워드도 있지만 이제는 그 발전한 AI랑 로봇을 결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AI 로봇에 대해서 상반기 한 5월에서 6월쯤 출시할 거다. 이것도 이제 부회장 언급이다 보니까 아마 엄청 보피처럼 막 좀 딜레이되고 그러진 않겠죠. 작년 CES였나요? 이게 벌써? 해가지고 작년 CES였나 해서 공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노란 공이 쫓쫓쫓 쫓아다니면서 주인님 비서 역할 하는 그런 건데 이것도 올해 좀 출시한다 그러고, 그리고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인수합병 적극 나설 것이다.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재료가 계속 공급이 될 수 있잖아요. 올해. 요거 말고서도 뭐가 있다 그랬죠? 옵티머스 쪽은 테슬라. 옵티머스 올해 이제 소량 생산해서 공장 투입이 목적인 거죠. 그리고 플러스 내년 대량 생산 판매 목표, 이런 것도 테슬라도 있고, 여기만 있나? 아니겠죠.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했으니까 거기서 당연히 뭔가 뒤에 정책 측면이라던가 시너지를 발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뿐 아니라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T랑 이번에 로봇이랑 자율주행에 좀 힘 많이 쓸 거다. CES에서 그랬죠. 그 얘기인 즉슨 엔비디아 뒤에 지금 서브로보틱스가 여기가 엔비디아 투자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런 게 이제 뭐 1년 후에 주가가 더 막 크게 올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서 엔비디아가 이 기업뿐이 아니라 다른 로봇 기업에도 투자가 나올 수 있겠죠. 대중화 순간 왔다. 미래는 AI랑 로봇이랑 자율주행이다. 결국 그 키워드들,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로봇, 자율주행, AI, 로봇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교집합이 있죠. AI라는 키워드에서 지금 로봇이랑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있고, 자율주행도 저는 결국에는 한 측에서는 AI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의 지금 당장 대표적인 기술들이죠. 당연히 대기업들에서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건 그리고 삼성뿐이 아니라 LG도 그렇고 현대, 보스턴 다이너믹스 인수했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로봇에 대해서는 좀 이런저런 뭐 보피 출시든 이거 볼리 출시든 아니면 뭐 테슬라 키워드든 엔비디아 투자든 계속 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얘는 존재를 하죠. 거기가 엄청 큰 차이예요. 양자 테마와 로봇 테마의 차이는, 제가 양자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봇은 밀리면은 얘네는 그냥 못 죽어요. 얘네는 확실히. 양자도 당연히 그냥 못 죽어요. 오늘 움직임을 보면은 어떻게든 세력들이 해먹으려고 하는데, 로봇이랑 양자에서 우리가 뒤에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 로봇 쪽은 뭐예요?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푸시해주는, 돈을 이제 투자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거는 결국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방향성은 뭐가 돼요? 대기업을 우리가 쫓아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돼요. 돈. 다른 거 필요 없이. 왜?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하는 곳에서는 재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돈이랑 엮이겠죠. 대기업이 투자하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거야 라고 하는 곳에는 당연히 대기업에서 액션이 들어갈 거고, 그 액션이 재료로 주식시장에서는 바뀝니다. 재료는 세력들이 주가 상승을 시키는 데 쓰이는 모멘텀이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돈이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좀 많이 크죠. 양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뒤에 뭐가 붙긴 붙을 거예요. 얘네 그냥은 안 무너질 거예요. 뭐라도 하긴 할 텐데, 양자랑 로봇의 차이, 그리고 양자는 단기간에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올랐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계단을 생각하세요. 1층에서 떨어질 때랑 100층에서 떨어질 때 어디가 더 아파요? 계단 한 칸에서 떨어지면은 다칠까요? 계단 한 칸은 그냥 뛰어내릴 수 있죠. 근데 계단 100칸 위에서 뛰어내리면은 다칠 확률이 높겠죠. 왜? 그만큼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주식 중에 큰 대표적인 악재가 뭐예요?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을 크게 해 있다. 주가가 크게 올라가 있다는 거는 그 올라가 있는 주가만으로도 악재로 주식시장에선 작용을 하죠. 왜? 높은 자리일수록 조금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떨어질 구간이 많아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은 떨어질 때 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많아요. 높으니까. 내가 63빌딩 꾸역꾸역 계단으로 갔다 올라와 봐. 63빌딩 위에서 떨어지면은 63층 올라간 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건물 1층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봐요. 1층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한 거는 항상 이제 더 치고 갈 모멘텀이 있는가? 그게 양자는 뚜렷한 게 일단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 높은 자리에서 젠스랑이라는 강력한 사람의 발언 하나가 악재가 나오니까 우르르르르 밑에 받쳐줄 만한 실적이 있냐? 실적을 베이스로 버텨주냐? 그것도 아니고 밀리면은 얘가 밀리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매도 안 하고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할 만한 그런 뒤에 모멘텀 재료가 있냐? 매력적인 그것도 뚜렷한 게 없어요. 단기간에 10배가 올랐어요.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 거기다 CES 재료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끝났고. 근데 로봇은 내려오면 얘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에 엮어주든 엔비디아가 엮어주든 테슬라가 엮어주든 또 연초 상반기에 그것도 있잖아요. 제슨토르 출시도 있죠. 그런 것들 다 엮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언급될 수 있는 가능성 빈도가 훨씬 다르죠. 이런 게 얘네의 오늘 방향을 좀 많이 가르지 않았나? 주식 우리가 특히 세력주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하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꼭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로봇은 정확히 말하면 딱 그거예요. 밀리면은 내가 이 종목은 지금 가격에서 좀 많이 내려오면은 사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섹터, 종목. 지금 이 주가가 어떤 A라는 종목이 여기 높은 곳에 있는데 얘는 뭐 갑자기 해가지고 탁 하고 밀리면은 사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 그리고 사고 싶은 건 뭐예요? 얘는 뒤에 뭐라도 엮어줄 만한 얻어 걸릴 만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종목이 당연히 좋겠죠. 혹은 높은 자리에서 지금 얘가 안 밀리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일주일 후에 뭐가 있어. 이런 모멘텀이 있던가. 근데 양자는 실적도 없고 지금 당장 엄청 크게 뚜렷한 재료에 대해서도 좀 없고, 근데 그런 와중에 자리는 높았죠. 10배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서 젠스랑이 바람을 한번 훅 부니까 와르르르. 로봇은 어제 로보틱스 미국장에서 많이 밀렸잖아요. 밀렸지만 어때요? 개파락이 일단 세지가 않았죠. 얘네는 별도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삼성전자 재료도 엮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요거 인수합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는 키워드, 그다음 뭐 볼리 출시도 있고 뭐 삼성뿐이 아니라 뒤에 엮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계속 있죠. 이게 오늘 이 두 가지 섹터에 좀 향방을 많이 가르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항상 로봇에 비슷한 그런 이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쫓아다니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래서 혹시나 뭐 미장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자 쪽은 조금 피해 없으셨으면 하고, 와 이거는 좀 살벌하네요. 하루 만에 미국은 그 상한이 없다 보니까 뭐 시원하게 상승은 막 하루 만에 막 100% 이렇게도 좀 상승하고 또 밀릴 때는 시원시원하게 밀리죠. 오늘은 또 휴장이어가지고 자 이거는 좀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최소한 주식할 때 항상 이 두 섹터를 가른 핵심 재료 관점, 모멘텀, 실적이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면은 최소한 그 자리를 지켜줄 만한 모멘텀이 있거나 뒤에 더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받쳐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는 단기간의 급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조건입니다. 악재에 취약해요. 이거 자체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걸 우린 뭐라고 표현하죠? 차익 실현이라고 표현을 하죠. 특별하게 악재 뉴스 없는데 주가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 그런 거는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차익 실현이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자는 이런 뉴스 언급, 거기다 또 파급력 있는 인물이어서 그런 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도 그냥 뭐 양자도 지금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라도 몸부림은 치면서 워낙 또 강했잖아요. 섹터가. 여기 2,000원짜리를 6배 올려놨기 때문에 요거 세력은 강했죠. 그냥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높은 구간에서는 매매할 때 요 섹터 오늘 설명드렸던 핵심을 꼭 한 번 정도는 상기하시면은 나중에 주식시장, 특히 세력주 매매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